통계를 공부한 남자 빅공남 통계가치 공부해요. 12번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공분산, 코베리언스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상관계수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인데 그 개념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해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고등학교 통계에서 배우는 내용은 아니고요. 대학교 기초통계학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커스는 이 수식에 대해서 깊게 파고드는 것이 아닌 직관적인 의미에 관해서 열심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빅공남은 통계를 쉽게 이해하는 유익한 영상 오늘 만드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빅공남을 힘이 나게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공분산 코베리언스가 무엇일까? 여러분들 상관계수 공부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이런 기호를 보셨을 거예요. 코브 XY. 근데 이게 무엇일까? 상관계수 식이 되는데. 그러셨죠? 직관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게 오늘의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적어봤습니다. 코베리언스 XY의 정의는, 이거는 뭐 X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뭐 요 X의 평균, 이거는 Y의 평균. 변수가 두 개 등장할 것 같은데, 그죠? 그것들을 다 더해서 평균 낸다? 아직 감이 안 온다. 머리가 아프죠? 그죠? 그 다음 상관계수라는 건 다시 뭐냐면 코베리언스 XY를 표준표차로 나눈다. 물음표를 제가 크게 써놨죠? 아하, 이게 무엇일까? 그래서 여러분들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면서 뭐 직선관계다 이런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그거 말고 이 식의 코베리언스가 먼저, 공분산이 무엇인지 먼저 이해하는 영상, 수식보다는 말씀드렸듯이 직관적인 영상이 필요하다는 영상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수식을 한번 살펴볼게요. 코베리언스 포뮬러 제가 이제 그림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제 똑같이 식은 똑같은데 여기서 뭐 모집 다닐 때, 그죠? 그 다음에 샘플일 때, 표본일 때는 요 나누는 개수가 다르다고 합니다. 가끔 분산이랑 표준편차 개념 설명하다가 이 개수에 대해서 여쭤보는 분들이 있어서 모집 다닐 때랑 표본일 때랑 개수가 다르다, 나누는 개수가 다르다는 거 잠깐 설명드리려고 설명을 드렸고요. 수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수식보다는 말씀드렸듯이 직관적으로 공분산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에 좀 더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 공분산이 무엇일까는 원래는 연관된 게 상관계수를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그죠? 그거에 대한 키워드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공분산, 코베리언스에 관한 주제가 있는데요. 상관계수로 넘어간다는 건 결국에는 직선관계, 리니어와 관련이 있고, 1차식을 찾아간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어떤 두 변수관입니다. X와 Y의 어떤 상관성을 찾아내는 게 어떤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 사이에서 공분산이 의미하는 게 왜 등장했을까? 상관관계랑 무슨 관련이 있지가 좀 궁금하시게 되시겠죠? 그래서 상관계수 먼저 간단하게 정리하고 공분산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릴레이션 직선관계를 찾기 위한 거다. 1차식이다. 중학교 때 보셨죠? 이런 거에 이 개수를 찾는 거다. 그게 회귀분석이고요. 리그레션. 그래서 코릴레이션, 보통 기울인 마이너스 1에서 1 숫자를 갖는 이 숫자는 두 변수 간의 무슨 관계? 직선관계를 찾는 어떤 상관성을 표현하는 통계적 수치다. 근데 그 수치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근데 직선이라는 거는 같이 증가하거나 같이 감소하는 거니까 변수가 X와 Y가 같이 증가할 때와 같이 감소할 때 찾는 거다 정도로 하면 봅니다. 그래서 코릴레이션 대략적으로 정리하면은 1일 때는 직선이다. 점들이 거의 직선이고, 마이너스 1일 때도 직선이고, 0.8일 때는 조금 퍼져 있는 직선. 그죠? 얘는 좀 더 넓게 퍼진 직선 모양. 0일 때는 거의 직선이 아니라 그냥 규칙이 없다. 뭐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다 0이죠, 이런 것들을. 이게 코릴레이션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근데 공부하시다 보면은, 상관계수 공부하시다 보면은, 공분산이 그래서 뭔데? 그러니까요. 상관계수가 왜 저러지? 그럼 공분산이 무슨 의미가 있지라는 그 의문을 가지고, 식을 쳐다보면은 직관적인 의미가 안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 과정이 아닌 대학교 기초통계학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스펠링이 틀렸네요. 코베리언스입니다. 여기 NC. 그래서 이 코브 XY의 공분산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 노트를 직접 만들어 써봤는데요. 다음과 같이 공분산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코베리언스 XY라는 거는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려 볼까요? 확대가 딱 맞으면은 그냥 확대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공분산이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코베리언스 XY라면 X좌표에서 X 평균을 뺀다. 그죠? 그 다음에 Y좌표에서 Y 평균을 뺀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각 좌표의 데이터들이 있을 때
이걸 X축으로 한번 내려봅니다. 그럼 다 X좌표들이 찍히겠죠. 그것들의 평균을 우리는 X바라 쓰고 X바라고 쓸 거 그게 여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곱하기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Y바라는 건 뭐냐면 점들의 다 Y좌표를 찾아가는 과정인데요. 이렇게 Y좌표를 찾아간 다음에 점들을 찍어서 그거의 평균이 Y가 되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무엇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거에 곱을 해서 더해서 나눈다는 개념이 무엇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시겠죠? 수식보다는 이제 개념을 잡는 게 목표 있습니다. 그래서 공분산이라는 개념을 찾기 위해서 봤더니 아하, 이쪽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쪽 평균으로 영역을 나누게 되면은 데이터를 4개 영역을 쪼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한 거에 Y의 평균과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쪽으로 내렸을 때 평균과 평균으로 자르게 되면은 4개 영역을 쪼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뭐 편의상 1, 2, 3, 4번이라고 불렀죠. 그럼 4개 영역의 결론은 부호를 찾아가는 과정인데 왜냐하면 곱하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식을 살펴보시면은 곱하기가 있기 때문에 무언가 부호가 생기겠구나 이런 개념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좀 더 직관적으로 이제 의미를 이해해가는 하나씩 넓혀가는 과정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X에서 그러니까 각 점들의 X좌표에서 평균을 뺄 건데 여기 평균을 뺄 건데 오른쪽에 있으면은 플러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뭐냐면 이게 제가 그림해 놨습니다. 이쪽 텀은 뭐냐면은 이쪽이 양수면 양수겠구나. 그죠? 왼쪽은 뭐냐면 왼쪽에 점들이 있는 점들이 얘네들은 다 음수가 나오겠구나. 그죠? 그래서 이겨 자체가 뭐냐면 이렇게 점들을 내려서 이 평균과의 거리를 잰 건데 오른쪽에 있는 점들은 이걸 기준으로 양수, 왼쪽에 있는 건 음수가 나오겠구나. 이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 점들은 여길 기점으로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플러스가 나오겠구나. 왼쪽은 마이너스겠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Y쪽 입장에서 보면 이쪽으로 점을 나누고요. 이쪽으로 점을 찍어내면 그거의 평균이 Y바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게 되면은 위에 있는 거는 양수, 아래에 있는 거 음수구나. 즉 위에 있는 점들은 여기가 양수, 여기가 음수겠구나. 이 값이. 그래서 왼쪽 값과 오른쪽 값에 곱을 한 다음에 합을 하고 평균 낸 게 공분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다음 그림과 같이 확대를 한번 해드릴까요? 이런 그림을 나타내게 되면은 다음 그림과 같이 여길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점들은 양수가 나오겠구나. 왜냐하면 X좌표가 다 양수인 애들이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X축으로는 음수가 나오겠구나. Y축으로는 위에 있으니까 양수, Y축 음수가 나오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요런 식을 보시면서 이해하면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플러스와 플러스, X축도 플러스고 Y축도 플러스에 곱을 계산하는 게 돼버리고 이런 점 같은 경우는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의 곱. 그래서 다음 그림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는 뭐냐면 마이너스와 마이너스의 곱이니까 플러스. 그죠? 여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곱이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됩니다. 요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확대 한번 해볼까요? 여기 있는 점들하고 여기 있는 점들은 직선처럼 모양이 생길 텐데 여기에 점들이 있는 점들은 플러스 값이 나오겠구나. 그 다음 여기 있는 점들이 뭔가 다 값들이 마이너스 값이 나오겠구나. 그것들의 합을 계산해서 공분산을 구하는데 마지막에 합을 구해서 평균을 내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요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공분산이라는 거는 방금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공분산이라는 거는 X쪽 요렇게 해서 X좌표를 내려가지고 그거의 차이를 곱하고 평균하고 빼서 이쪽으로 Y좌표를 해서 평균을 구한 다음에 뺀 다음에 곱한 값들을 더해서 평균 낸 거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있는 것들이 양수가 나올 거고 이쪽 것들이 음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점들 요렇게 증가 경향이 있는 점들은 이 값들이 계속 양수가 나오려고 하는 방향으로 간다. 그죠? 그 다음 이 값들 이런 점들은 감소하는 경우로 갈 거다. 그것들이 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가 경향성을 가질 때는 이 값들의 평균을 내더라도 평균적으로 양수 값을 가질 거고 음수 값을 가질 건데 이 숫자가 커질 수도 있겠죠. 어떤 값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감이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데이터들의 변수들이 이렇게 있을 때 그거의 증가 또는 감소, 직선 모양이 될까?
위로 증가가 될까 아래로 증가가 될까에 대한 그 지표가 될 수 있고, 이 숫자가 크다는 거는 위로 증가가 될 거고, 이 점들이 많다는 거는 아래 되는가, 마이너스가 크다는 거는 뭔가 아래 직선의 확률이 높을 거고요. 이 양수가 높다는 건 위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하, 코베리언스 값이 높다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그래도 증가하는 경향이 높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음수값이라는 건 뭔가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감소 경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의문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공분사는 그런 증가 감소 경향인데, 물론 평균을 냈지만 이거는 약간 극단치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평균이라는 건데 어떻게 특정하게 막 높은 숫자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표준화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거고, 그 과정에서 상관계수를 나눠주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에서 우리가 원하는 이런 숫자로 만들 수 있고, 이거로 직선, 증가 또는 감소의 어떤 모양을 찾아가는 식으로 스토리가 전개가 될 예정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로 넘어갈 때 왜 이런 걸 하는가, Y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오늘 영상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김에 준비를 했습니다. 아시겠죠? 이걸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분산이라는 거는 X축으로 내려가지고 평균을 구하고, Y축 좌표로 위쪽으로 쳐다봐서 평균을 구한 다음에 영역을 자르고, 그 다음에 이제 X축끼리 빼서 요 부호와 이 부호의 부호 곱하기 부호에 곱을 한 다음에 더해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쪽 애들은 플러스 값이 나온 애들, 이쪽은 마이너스 값이 나온 애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제 제가 이제 다음 주제로 이제 어떤 걸 좀 생각을 해봤냐면요, 공분산의 한계라는 주제로 한번 개념을 잡아봤습니다. 아, 그러니까 얘의 개념 가지고는 뭔가 부족하다. 왜 부족할까? 상관계수의 개념으로 왜 넘어갔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점들이 여기 막 모여 있으면 얘네들은 공분산 값이 작겠죠. 왜냐하면 평균에 여기다 몰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X축으로 내리더라도 작은 값이고, Y축으로는 작은 값이니까 이거와 이거의 곱하기를 하게 되면은 작은 값이 나옵니다. 0에 가깝게. 거의. 근데 만약에 점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점들은 어떻게 돼요? 이거 곱하기, 그죠? 요 차이 곱하기 이 차이니까 아주 큰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공분산 값이 극단치의 영향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요 멀리의 점들이 있다면은 평균을 높이는 효과가 됩니다. 이거에 값이 커짐.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어떤 증가 상태의 추세가 있을 때, 어떤 감소 상태의 추세, 이런 극단치가 막 많이 있으면은 여기에 요런 식으로 막 몰려 있으면은 얘네들 때문에 공분산 값이 평균이 한 이쯤이라 쳐보면은 이런 것 때문에 공분산이 숫자가 바뀌겠죠. 많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코베리언스 값만 가지고서는 무엇인가 증가 감소를 보기는 어렵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증가 상태에 있으면은 이러면은 뭔가 양수고 이러면 음수라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극단치들이 있으면은 뭔가 공분산 값에 뭔가 괴리가 생길 수 있다. 극단치가 섞일 수 있다. 그래서 상관계수로 표준화하는 개념이 필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관계수의 값을 단순하게 증가 감소인 요것만 하더라도 증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나 내려가는 걸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으나, 극단치의 영향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평균이기 때문에 좀 더 표준화된 개념이 필요하게 된 거고, 그래서 표준 편차로 나누다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 모여있는데 이렇게 극단치로 아주 멀리 이런 값들이 몇 개 있게 되면 공분산 값이 확 커지겠죠. 이게 확 늘리는 요인이 되니까 왜곡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였는데 공분산이 이런 값들 때문에 갑자기 더해서 0에 가깝게 되거나, 그럼 분포의 모양을 예측할 수가 없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하, 공분산 값은 그런 의미를 있구나. 이거 자체는 벌써 어떤 걸 왜 코베리언스를 구했냐? X와 Y의 증가와 마이너스 이 통계량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고, 그죠? 그 다음에 상관계수라는 건 뭐냐면 그 지표를 표준화해가지고 정형화된 값으로 마이너스 1과 1에서 빠르게 값들을 분포의 모양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모양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상관계에서 좀 더 표준화 개념 등장하자,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인 어떤 상관계수 개념으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여러분들 공분산, 그러니까 상관계수를 처음 배우신 분들은 분명히 이런 식의 한계를 느낍니다. 상관계수 마이너스 1에서 1에서 직선 외우고,
이거 외웠는데 마지막에 여기 상계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거에 포커스보다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오늘의 영상을 준비하게 된 거고요. 이거의 개념은 증가와 감소의 측정하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집단 샘플에서는 나눈 게 되는 게 다른다. 그 다음에 공분산 왜 배우냐? 상관계수 넘어가기 위한 단계인데 직선성을 찾는 거다. 증가와 감소. 어떻게? X와 Y 간에. 어떻게? 1차식으로서. 그래서 요런 모양을 찾아가서 이거를 찾는 과정이라 보시면 되시고, 두 변수 간의 직선 관계를 찾는 통계적 수치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증가할 때 증가하고 감소할 때 감소하고. 그거를 같이 증가하고 같이 감소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가하거나 같이 감소하거나 마이너스 1에서 1인데 요 증가하거나 감소하를 요런 분포들의 통계량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이런 애들은 다 0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런 애들은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요런 식으로 공분산 먼저 측정을 해야 된다. 그죠? 공분산의 식은 다음과 같은데 어떻게 하냐면 x에서 x평균을 빼고 y에서 y평균을 뺀다. x에서 x평균을 뺀다는 개념은 다음과 같이 아래로 내리는 개념이다. 그거의 평균을 찾아서 가로를 자르고, 가로와 세로를 잘라서 영역을 몇 개로 나눈다? 4개로 나눈다는 게 중요한 거고, 이 점들은 뭐냐면 이 값이 플러스고 이 값이 플러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 값이 다 플러스일 거고, 그죠? 이쪽이 위쪽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정리하면은 요쪽은 아래쪽 부호를 따지는 거다. 이쪽은 위쪽으로 멀리 떨어진 걸 찾는 거다. 그죠? 그래서 그거에 곱을 한 다음에 하게 되면은 더했다. 그럼 부호가 생길 수 있다. 그죠? 근데 이쪽이 이렇게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니까 이 지표 자체가, 코베리언스 자체가 어떻게 그거에 합을 해서 평균된다는 거는 평균적으로 증가인가 평균적으로 감소인가를 나타낼 수 있다. 하지만 이 값은 증가 경향성, 감소 경향성을 나타낼 수 있으나 표준화된 값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표준 편차로 나눠줘서 코릴레이션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이 숫자는 항상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가 나온다라는 개념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고등학교 수학에서 뭔가 대학교 수학으로 넘어올 때 어떤 개념의 갭이 있거나, 물론 이과 분들이시거나 잘하시는 분들은 쉽게 이해하겠지만 어떤 점프가 있을 때 개념을 메꾼다는 생각으로 오늘 영상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공분산 개념 이해하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엔 좀 더 코릴레이션, 상관계수에 대해서 할 생각도 있고, 그 다음에 공분산의 성질에 대해서도 할 예정입니다. 성질이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 영상 여러분들 시청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공분산의 성질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는 영상으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빛공남 힘나게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